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평 롯데백화점이 모다 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상인들은 모다 백화점 입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백화점이지 결국 초저가 마케팅을 무기로 한 아울렛 아니냐는 건데요. 지역 상권과 수요자가 겹친다는 주장입니다. 지역 상인들은 골목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지역위원장과 유재용 전 인천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던 부평 롯데백화점이 결국 모다이노칩에 인수됐습니다. 이성만 위원장님, 그동안 네.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예, 이제 올 당초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인수한 결과로 이제 공정위에서는 그 인천 부천 지역의 백화점 시장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롯데백화점의 독점화를 좀 우려를 했습니다. 네네. 그에 따라서 지금 있는 인천점, 그 다음에 우리 저 부평에 있는 부평점, 중동점 좀 세 개 점포를 네. 좀 매각을 하라는 네. 그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부평점을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한 10차례 정도의 공매 과정을 거치고 네네. 또 30차례 또 개별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마스톤 투자운영과 네네. 모다이노칩 네. 그런 그 컨소시엄에 의해서 원래 감정가보다는 한 50% 정도 수준인 네네. 350억에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백화점으로 해서 이제 매각이 되긴 했는데 인근 지역 상인들이 볼 때는 저게 모다 회사가 그동안 백화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울렛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늬만 백화점이고 아울렛으로 운영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부평 상권을 좀 흔들지 않을까 네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모다백화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모다백화점 좀 낯섭니다. 저한테는요. 유재용 전 의원님, 백화점을 인수한 모다이노칩 어떤 회사인가요? 예, 그 모다이노칩은 대명화학의 지주회사이고 30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연매출 1조 4천억을 내는 기업입니다. 지난 2002년 대구 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5개의 모다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모다 부평점 그 오픈을 통해 백화점 업계에서 첫 진출하는 사업 영역을 확장한 기업입니다. 네. 앞서 이제 이성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역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백화점과 아울렛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제가 글쎄요, 알기로는 쉽지 않을 것 백화점은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부문별로 나누어서 이제 진열 판매하는 대규모 그 종합 소매점을 말하는 거고 네. 아울렛은 재고나 2월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 할인해서 싸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네. 지역 상인들의 반발은 이처럼 그 이름은 백화점이지만 판매 전략은 아울렛 방식으로 그 운영해 지역 상권과 충돌의 우려를 나고 있고 실제로 며칠 전 오픈을 하면서 백화점 방식이 아닌 아울렛 방식으로 그 영업을 시작해서 네. 더 논란이 가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다이노칩 측은 백화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꾸준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그 모다이노칩 이력이 좋지 않아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살펴보면 네. 뭐 부동산 가로채기 논란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가 수사관 전대계약 또 모다 커넥션 의혹 등 상당 기간 그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네. 기업의 도덕적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 그 모다와 부평구청이 오픈 전 확약서를 만들었는데 확약 네. 내용을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행사장을 안 넣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픈 행사를 하면서 행사장을 지하 1층하고 1층에 열면서 이제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롯데나 다른 백화점을 보면 백화점을 보면 실제로 지하층하고 1층에는 비의류 제품 네. 내지는 그 잡화, 기금속 화장품, 네. 뭐 지하 1층에는 뭐 식료품점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아울렛 매장 보통 1층에 그 할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네. 그 운영을 하는 업종입니다. 네. 상인들의 그 요구도 매우 이제 간단하고 명료한데 네. 지역 상생 차원에서 인근 상인들과 지하상가, 문화거리 주력 상품이 이제 의류이다 보니 비의류 제품을 지하 1층과 1층에 좀 넣어달라라고 네네.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평역 상권은 인천은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상권입니다. 모다백화점 입점으로 과연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도 좀 궁금한데 이성만 위원장께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당초에 이제 백화점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백화점으로 진정으로 운영한다면은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백화점 시장 규모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뭐 20년째 이전에는 현대백화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동점으로 이제 이전해 가고 지금 남아 있는 유일한 백화점이 현재 이제 모다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한때는 동아시티 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매출도 굉장히 높았던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급 매장 시장이 이제 부평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고 쇠퇴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결국 지역의 어떤 쇠퇴와 맞물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우려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상인들 간의 관계를 보면 그래서 이제 부평은 그동안 이제 아울렛과 같은 그런 어떤 저가 할인하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문화의 거리라든지 또는 비브랜드를 취급하는 또 지하상가 지하상가, 매장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결국 모다백화점의 백화점의 이름만 겉에서 할 뻔. 네. 겉에서 내보내고 실질적으로는 할인 매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내부적인 경쟁만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쇠퇴는 더욱더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영향 어떻게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그 지금 백화점 방식이 아니라 아울렛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경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백화점에 있는 경우에는 신상품 위주로 그 상품이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려고 뭐 문화의 거리라든가 지하상가 인근 그 쇼핑점으로 그 백화점 손님들이 그 유입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울렛 네네. 방식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재고나 할인 상품들을 집단적으로 모아서 이제 팔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나 지하상가에 있는 중저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다 아울렛으로 몰려들면서 기존 상권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게 불보듯 뻔하고 또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부평의 인구가 해마다 1만 명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상인들은 백화점은 되고 이제 아울렛은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장님, 그 백화점과 아울렛 구별할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백화점이라는 말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요. 근데 아울렛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구분이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앞서서 우리 유재용 의원님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재고품이나 과잉 생산품을 팔기 위한 할인하는 공장 직영점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뭐 여주 아울렛이나 각종 아울렛을 가보면 꼭 재고품만 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신상품을 좀 할인해서 싸게 파는 곳 이런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법적인 구분보다는 이제 사실상의 구분인데 사실상의 구분은 백화점 그러면 좀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고급 제품, 네. 그다음에 브랜드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반면에 아울렛 그러면 좀 브랜드가 들어오긴 하지만 네네. 좀 대폭 할인해 주는 곳, 좀 싼 곳, 네. 또 의류 중심, 또 잡화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다 백화점이 아울렛처럼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할지 그 길이 꼭 행정 규제 쪽으로 뚜렷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지난 24일 모다백화점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앞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유재용 의원님, 그 당시의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일단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1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하고 지하 1층에 이제 의류와 행사장을 열면서 백화점의 이미지는 뭐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네. 아울렛이 확실하다. 네. 그리고 제가 모다 백화점 다녀왔어요. 모다 아울렛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태반이었다. 주변 지인분들이.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만 위원장께서도 한번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주변 상인분들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래서 상인분들 많이 격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어떻게 보면 부평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객층별로 서로 대상 고객을 달리하면서 협업하던 체계였던 것이 네. 이제는 뭐 경쟁 체제로 바뀌고요. 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백화점이 사라지면 그 결과에
또 고소득층이 함께 이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내부적인 좁아지는 시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재살 뜯어먹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좀 더 비전 있는 부평 지역의 모델이 필요한데 네.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정위는 백화점으로만 인수하도록 했고 또는 또한 부평구에서도 이제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 백화점으로 영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 이제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구청 같은 경우는 확약서를 일단 받아놓은 게 있고요. 네네. 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백화점 영업만 가능하다. 네네. 이렇게 이제 그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백화점이라는 다른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양한 제품을 100가지 제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지하에는 이제 음식점, 네네. 1층에는 이제 뭐 고급 가죽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뭐 2층, 3층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것을 지켜나가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이제 규제를 하게 되겠죠. 네네. 다만 일단 그 영업이 허가된 것을 취소하기까지 가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과징금 정도 이제 매기게 될 것 같은데 과징금을 매긴다 하더라도 모다 백화점 측에서 네네. 감수하고 계속 영업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 행정청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지도해 나갈지 네네.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구청 입장에서 확약서를 받아뒀다는 것은 향후 어떤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만들어뒀다. 네네. 그런 점에서는 좀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평구가 맺은 확약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은 의식점으로 네. 하고 그다음에 1층은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2층, 3층부터 뭐 의류 넣고 꼭 가전제품 넣고 네네. 해서 백화점처럼 해달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당되는 모다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확약서 내용을 보면 한 2줄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하와 지상 1층에 그 할인 매장, 그러니까 네. 행사장을 열지 않겠다라고 돼 있고 제가 봐서 이제 확약서를 썼는데 이게 협약이 아니라 확약서라서 나중에 법적으로 저희가 그 제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협약을 해버렸으면 지역 상생 협약을 해버렸으면 뭐 가능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져서 네네.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등록을 할 때 네. 이제 대형 매장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할 때 만약에 아울렛으로 등록을 했으면 새로운 업종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권과 상생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유재용 의원님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백화점으로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매입해서 그대로 백화점으로 가니까 별도의 상생 협약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도 없던 이제 확약이라고 하는 이제 별다른 시스템을 들고 나온 건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좀 부족한 점이 우려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아울렛과 이제 백화점을 구분할 법적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업종 간의 뭐 어떤 그 구분을 해서 규제를 하기 그런 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독점, 과점, 뭐 대형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상권을 침해하는 걸 막는 거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업종 형태에 대한 뚜렷한 구분을 해서 이 구분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은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이제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백화점과 아울렛 규정을 지역 매장의 그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 백화점의 경우는 한 30% 이상, 아울렛 경우는 50% 이상이면 충족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영업 방식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성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생 협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단초를 달아놨다 그러면 그런 걸로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고요. 그
지금 부평구청과 그다음에 네. 주변 상권, 그다음에 아울렛 이분들이 지역 상생 협의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해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만 위원장께서는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모다 백화점 측이 이제 백화점처럼 운영하도록 이제 한편으로 노력하고요. 네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규제를 가하기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부평시장 상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체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문화의 거리도 가봤었는데 네. 그 인근에 바닥을 새로 깔았거든요. 네네. 새로 깔고 나서부터 손님들도 많아졌고 또 젊은이들이 찾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좀 거리가 좀 저렇게 좀 활발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노력을 해서 좀 상권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또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어차피 중소기업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상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네, 네. 구청이 좀 중심이 돼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내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남의 거를 탓하는 문제도 한 부분 병행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더 발전되는 모델은 뭔가를 무엇인가를 좀 찾아내는 좀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 골목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민할 그럼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부평에는 부평시장 네. 노타리 지하상가가 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들어가 네, 보면 맞습니다. 도명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여기를 좀 새롭게 좀 변모시키를 좀 모델로 삼는 게 어떠냐. 좀 그런 좀 아이디어를 좀 내고 싶기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해법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 아까 전에 논의 드린 것처럼 신규 백화점의 경우 지역 상생 협약이나 뭐 환경영향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생 협약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네. 모다의 경우 포괄적 그 양도 양수로 인수를 했습니다. 네, 지역 상생 협약 등이 빠져 있고 또 유통법의 허점을 이용한 굉장히 나쁜 사례로 기록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법, 네네. 유통산업발전법의 이참에 이런 네. 부분들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법 개정. 하고 네. 우리 부평을 이제 큰 틀에서 보면요 거대 상권을 하나로 권역으로 이제 묶는 그런 그 해법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뭐 부평 우리 지금 재래시장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지하상가 그다음 백화점까지 이걸 권역으로 묶어서 상권 활성화를 이루는 그 중소기업청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해답이라고 보고 아까 전에 이성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시장 노타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 노타리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일단 문화의 거리부터 롯데백화점이 예전에 도로였죠. 네네. 도로였었는데 중간에 이제 폐쇄해가지고 거리로 만든 건데 여기에 지장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싹 다 밀어버리고 백화점에서 로타리까지 뻥 뚫려 있으면서 그 안을 우리 시민들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그 부평 상권 경쟁력, 이 난관을 타개할 부평 상권의 경쟁력을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이성만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평시장 그러면 한때는 이제 재래시장 같으면은 뭐 영등포, 김포 이런 데서 물건을 그런 데서도 와서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다 그런 게 이제 차단이 됐고 또 우리 지하상가도 뭐 점포가 한 1,400개 정도 되고 네. 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규모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관련 지하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가해지면서 또 위기가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또 앞서서 얘기했던 지상 상권도 이 문화의 거리나 기존에 있는 상권이 모다 백화점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보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모델이 만들고 그걸 현실화돼서 상권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사실은 상권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 부평 지역이 과연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발전되느냐 이것이 선행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좀 기울이고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좀 아이템과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